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제재로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건 제재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취약계층을 돕는 데 앞장서 왔다며 미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신속히 승인해도 북한 당국이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유는 제재 때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정책 때문이란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6일 제재로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BOA의 질문에 북한의 지나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폐쇄 등 극도로 엄격한 대응 조치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로부터 제재 면제를 신속히 승인받은 뒤 도움이 가장 절실한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려는 인도주의 기관과 유엔 기구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노력을 크게 저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에도 한국 정부가 세계 식량기구 WFP를 통해 지원하기로 한 쌀 5만 톤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6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라며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은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인권과 존엄성 보호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수십 년 동안 옹호해왔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위기는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란 점을 재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철저한 분배 감시를 통해 구호품의 전용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반드시 가장 취약한 북한인들에게 전달되도록 투명한 모니터링과 평가, 접근, 감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 노동당 39호실 간부를 지낸 리정호 씨는 최근 BOA에 지방 출장을 다니면서 지원 물자가 전용되는 정황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인도주의 지원으로 들어온 식량들이 빼돌리는 현장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모니터링하는 국제감시단이 있으면 지원받은 식량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그 감시단이 떠나면 군대 차량을 동원해 다시 실어가는 기가 막힌 행동을 합니다. 그때 주민들은 식량을 주었다가 뺏어간다고 뒤에서 욕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여성, 어린이, 수감자 등 인도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의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북한 인권 증진과 결부돼야 한다며 자의적 구금과 고문으로부터의 해방을 비롯해 표현과 종교, 이동, 집회,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취해진 조치들의 근거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자신은 대북 지원을 오랫동안 지지해왔지만 오직 면밀한 감시가 이뤄질 때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원은 오히려 북한인들을 겨냥하는 무기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원할 것이라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진전을 우선시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미국 의회의 우려는 초당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차봇 하원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관련 문제의 핵심적인 한국과 강력한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리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개발 일정을 늦추는 일종의 반쪽 조치에 그치질 않길 바란다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would hope that the new administration continues that and that they do not come to some half measures where they essentially buy into the fact that North Korea can continue to have a nuclear program but slow it down to some extent. I think our position has to be full
denuclearization, and that we have to continue to have tough sanctions in order to accomplish that. So I don't think it's any time for the United States to go soft on North Korea. 또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안간 힘을 쓰지 않을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3번이나 만났는데 별다른 이득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benefits from that were certainly limited, to have met 3 times face to face with Kim Jong-un, to meet again with a new president. I certainly wouldn't recommend that myself, unless there is some sign that Kim Jong-un and the North Koreans will be more cooperative than they have been. 차봇 의원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좋은 관계를 원하고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려는 한국 입장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과 나은 관계를 갖는 것은 좋고 독려해야겠지만 북한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은 반쪽 비핵화 조치가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임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를 우선시하는 데 대한 의회 내 우려는 초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want to name names, but I think both parties have the same concerns. If there's nuclear weapons that end up heading our way from North Korea, it's not going to make any difference at all whether you're a Democrat or a Republican. 차봇 의원은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봇 의원은 그러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김씨 정권과 나은 관계를 갖기 위한 것이라면서 한국은 탈북민이든 누구든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시도를 막는 것을 재고할 것을 권하며 이 문제는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하원 외교위 차원에서도 다루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최근 북한 매체들이 북한의 유급 출산 휴가와 보조금 제도를 적극 선전하고 있지만 북한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명목상의 보조금 지급보다는 산모의 건강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배급과 요양시설을 제공하는 게 효과적이란 지적입니다. 안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의 대외 선전 매체인 통일의 메아리는 지난 23일 북한 여성들은 산전 60일, 산후 180일 등 모두 240일의 출산 휴가를 받는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출산 휴가는 근속기관과 무관하게 쓸 수 있고 휴가 기간 동안 기본 생활비의 100%에 해당하는 산전, 산후 보조금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2010년 여성권리보장법을 통해 출산 휴가를 최장 150일 보장했고 이후 이 기간을 더 연장했다면서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순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 대학 교수 출신으로 한국 이화여대에서 북한학을 가르치는 현인의 초빈 교수는 북한 여성들은 결혼하면 일부 특수직을 빼고 직장에 다닐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직장 여성 출산에 대한 정부 부담이 거의 없으며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여성의 출산에 북한 당국이 보조비를 제공한다는 증언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기관에 근무하는 여성의 월급은 장마당 시세로 쌀 1kg 가격인 4,700원조차 안 되기 때문에 유급 휴가란 말 자체가 무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직장 다니는 여성이 이전에는 꽤 퍼센트가 높았는데 다 지금 시장에서 장사해서 자체로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자들이 다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이고요. 근데 북한에서 여성들한테 기껏 던져야 그게 돈이 얼마겠어요?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산전 산후 휴가 8달? 아니가 1년도 줄 수 있죠.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매년 북한 여성권 보고서를 작성하는 북한 인권정보센터의 윤여상 소장은 24일 BOA에 탈북 여성들 가운데 출산휴가 제도를 실제로 경험했다는 분을 만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주어지는 극히 일부 직장은 결혼하고 출산을 하더라도 계속 다닐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은 급여나 혜택에서 전업주부나 직장 여성 모두 거의 차이가 없어 산전, 산후휴가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 공무원들은 최대 12주 무급 출산 휴가만 가능하다가 지난해 10월 법 개정으로 유급 휴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은 출산 유급 휴가 90일 가운데 60일은 정부가 최대 1,780달러를, 사업주가 통상 임금과 1,780달러의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또 지난 2019년부터는 배우자의 유급 휴가도 10일로 늘리고 여성의 육아휴직도 1년 연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산하 식량 원조 기구인 세계식량계획 WFP가 북한 내 모든 유엔 사무실이 계속 운영 중이며 식량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스티브 타라벨라 선임 대변인은 지난 26일 미국의 비영리 언론단체 EMS가 연 온라인 간담회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확실히 하고 싶다며 WFP는 북한에서의 지원 활동을 중단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WFP 직원들이 북한을 떠난 건 사실이지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믿으며 여전히 원격으로 일하고 있고 북한에서 고용한 현지 직원들도 사무실에서 평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WFP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에서 만약 북한의 식량 반입이 가능하지 않다면 올해 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혀 대북 식량 지원 중단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북한 배후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가 각국 국방 관련 기관에 대한 보안 공격을 시도했다고 러시아 보안업체가 새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러시아 보안업체 카스퍼스키는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에서 최근 수년 동안 가상화폐 거래소 등 금융기관에 초점을 맞췄던 라자루스가 지난해부터는 방산 분야를 공격 대상에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까지 12개 나라 이상의 기관이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라자루스가 보안 허점을 악용해 인증 절차 없이 시스템에 접근하는 이른바 백도어 공격 가운데 스레트니들이란 악성 코드를 설치해 공격 대상의 통신망에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라자루스는 신뢰도 높은 의료기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최신 정보를 보낸 것처럼 꾸민 이메일로 공격 대상의 기기와 시스템에 접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의 강경하고 위협적인 대북 정책이 북한과의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지난 27일 플로리다주 올란도에서 열린 보수 정치 행동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가 북한과의 전쟁을 저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이어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정권이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이 진정한 외교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북 정책 이외의 대중국, 대이란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로 꼽으면서 미국 우선 정책이 국가의 자유를 강화했고 전 세계 혜택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